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대한민국을 거들내는 현 정권과 정부를 위해서 신당 통합을 하기로 했다. 유승민이가 말을 했고요. 그거는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합리적 지성을 가진 우파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신당을 합당을 하고 일단은 한쪽에 우파는 다 모았죠. 그죠? 보수 우파는 다 모았습니다. 개혁이든 꼴통이든 다 모았고 이제 더 외연을 중도층으로 무당층으로 확장해야 되겠죠. 기분도 그렇고 저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저는 기분이 좋고 고고TV에 논지하고 맞아떨어졌고 다행히 제가 예상했던 거와 제가 실언으로 주장했던 것이 현실로 돼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유머 한번 갖고 가죠. 주말이기도 하고 유머를 오늘에 2개를 올릴 텐데요. 솥밥 타령, 가마솥밥 타령인데요. 이게 아마 40대 중반 이후면은 이런 유머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10대, 20대, 30대는 모를 거예요. 좀 진한 농담도 있고, 정치 유머인데,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서, 대통령의 밥솥 하는 게 나와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방송하는데요. 밥솥에 비유하자면은 문재인 정부는 가장 큰 밥솥으로 시작했지만은 훗날 전해질 밥솥 농담에는 문재인 정부는 밥에 터지게 먹고 밥통을 박살냈다 하는 게 결론이죠. 터지게 지들끼리만 먹고 밥통을 박살내버렸다는 것인데요. 이 밥솥 농담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우리 나이쯤 되면은, 그죠? 이게 이제 그 새칭 좌파들이, 그 우파나 보수를 갖다가 경멸하고 폄하시키기 위해서 만든 밥솥 농담입니다. 그래서 우파들의 상상력은 좌파들이 못 따라가요. 고리타분하기만 하지, 솔직히 말해서. 입담으로 못 따라갑니다. 좌파들의 토양은 문화적인 토양을 갖고 있어요. 문화적인 토양. 다 장악했잖아요. 문화적인 토양을 갖고 있는데 그 배고프고 힘들게 연극하다가 배우도 되고 탤런트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언더에서 그렇게 노래 부르다가 유명해지게 되고, 배고프니까 좌파로 갈 수뿐이 없죠. 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비판의식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도, 근데 요새 학생들은 우리 세대가 애들한테 너무 풍족하게 해주기 때문에 걔들은 비판의식이 없어졌어요. 배가 고파야 비판의식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승만이 마련한 밥솥에 박정희는 밥을 했고, 풍족하게 했고, 전두환은 그 밥을 몰래 퍼먹었고, 노태우는 누룽지까지 탁탁 끓여 먹었고, 김영삼이는 IMF로 밥솥을 잃어버려서 한없이 찾아만 다녔고, 김대중이는 전기밥솥을 새로 마련했는데 그것이 불량 전기밥솥이었고, 노무현이는 그 코드를 꼽았는데 밥솥 하려고 코드를 꼽았는데 안 맞아서 고장을 내버렸다. 이상한 데 꼽아가지고. 이런 농담이 있는데 이거 하나 가기 전에 이런 말부터 해드릴게요. 이 노태우 YS DJ JP 이런 그 유머가 있는데, 유머를 가장 많이 확산시킨 사람은 YS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그만큼 여유가 있고 국민들이 인정한 거예요. 유머가 안 나오는 정권은 그거는 죽은 정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김영삼이 때 가장 유머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노태우 때도 많이 나왔고, 물태우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DJ 때도 꽤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권이. 그리고 MB도 좀 나오고 그랬죠. 근데 유독 안 나오는 게, 유머가 안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안 나온 시대가 노무현 시대, 문재인 시대, 박근혜 시대예요. 그만큼 편협하고 옹졸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태우가 이런 말을, 나 이 사람 연계를 좋아합니다. 믿어주세요. 그랬더니 YS가, 여자는 유부녀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유부녀가 확실히 비밀이 발생됩니다. YS가 말하니까 DJ가 여자는 과부가 최고여라. 가끔 돈도 생겨부려. DJ는 여자가는 과부가 최고여라. 가끔 돈도 생겨부려. JP는 안 돼요. 유부녀는 안 돼요. 과부도 안 돼요. 여자는 수녀가 최고여요. 이랬답니다. 그죠? 안 웃습니까? 여기서 누구야? 노태우는 그렇고 YS는 말이지. YS의 그 기질, 그 다음 DJ의 모 여사, 이게 핵심이죠. YS가 유부녀가 최고요. 그럴 때 확실히 보장된다. 제주를 강간도시로 만듭시다, 여러분. 그게 김영삼이고, DJ는 여자는 과부가 최고여라. 가끔 돈도 생겨버려. 아들까지 딸리러 와. 이런 말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도 유명한 유머인데요. 레이건과 몬테일이 1980년대에 대선 토론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몬테일이 그때 40대인가 50대 초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몬테일이 레이건 여보시오. 당신은 대통령이 되기에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당신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너무 생각하지 않소? 그때 레이건은 70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레이건은 당황하지 않고 나는 상대방이 너무 젊다든가 경험이 없다는 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버려요. 확 뒤집어 버리죠. 그래서 레이건이 당선되고, 요걸 이제 풍자한, 우리 이회창과 김대중의 유머가 있죠. 이회창이가 그때 60대 중반이었잖아요. 김대중은 70대였고, 이회창이가 요걸 이제 받아가지고, 레이건과 몬테일의 유머를 받아가지고, 그 대선 토론회, TV 대선 토론에 김대중한테 이럽니다. 여보시오, 김대중 씨, 당신은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소? 건강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소? 이랬더니 김대중이가, 너도 나만큼 늙었어, 그래. 너도 늙은데? 이렇게 해버려. 뒤집어 버리죠. 그죠? 이제 레이건과 몬테일 유머는 못 따라갔죠. 그게 한국적인 상황이고, 간혹가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실수를 해야 돼요. 그것도 좋은 실수를 해야죠. 우리 문정권의 문재인 같이 그런 실수하면 안 되죠. 그죠? 사기지, 그건 완전히. 그래서 김영삼의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국민적 인기가 되게 높았어요. IMF 전에 노동법 개혁, 그 통과시키기 전까지. 노동법 때문에, 그 민노축 때문에 우리나라 IMF 왔다고 보는 게 정설이에요, 지금. 정설. 자, 이제 밥솥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읽어야 되겠네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이승만은 미국서 돈을 빌려 가마솥을 장만했지만 밥 지을 쌀이 없었다. 박정희는 농산을 지어 밥을 했지만 정작 박정희 자신은 맛도 못 봤다. 최규하는 소뚜껑 열다가 손만 대었고 전두환은 그 밥을 일가 친척까지 다 먹였다. 노태우는 나무 누룽지를 끌고 혼자 다 먹었고 김영삼은 밥솥 바닥을 끌다가 구멍이 났다. 김대중은 국민이 모아준 금과 신용카드 빚으로 미국에서 전기밥솥을 하나 사왔다. 노무현은 110볼트를 220볼트에 잘못 꼽아 밥솥을 태우고 코드가 안 맞는다고 불평했다. 자, 이제 현재로 넘어오는데 이명박은 밥솥 기술자인 줄 알았는데 어디 꽂는지도 모른 채 삽질만 했고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식모한테 밥통을 넘겨줘 버렸다. 이건데, 그죠? 여기서 안 맞는 게 누구냐 하면은 이게 전부 다 좌파들이 만드는 유머예요. 이런 거는 우파들은 이런 상상력이 없어요. 솔직히 막 강직하고 꼰대같이 공격만 하지. 그거 빨리 바꿔야 돼요. 그거. 여기서 이명박께 틀리네. 밥솥 기술자인 줄 알았는데 어디 꽂는지 모르는 채 삽질만 했고 이명박은 밥솥 기술자고 확실하게 꼽았죠. 이명박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조선일보 칼럼에서 밥솥에 비유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튼튼하고 커다란 밥솥을 시작한 정부다. 우선 대내외 경제 여건이 굉장히 좋았죠. 그죠? 제 방송을 처음 들으실 분은 알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초기 2년은 현재까지도 그래요. 현재 조금
그렇지만 초기 2년은 말이죠. 그 신자유주의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세계가 슈퍼황은 아니었지만은 리만 브라더스 사건 터지기 전에 슈퍼황은 아니었지만은 어느 정도의 중간 호황이에요. 미국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근데 그걸 갖다가 다 놓쳐버렸어.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대통령을 뽑았어. 우선 대내외 경제 여건이 꽤 좋았다. IMF 외환 위기 속에서 출발한 김대중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각각 노무현은 카드 사태, 김대중 정부가 저질러놓은 카드 사태, 이명박은 글로벌 금융위기, 또 남유럽 재정위기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은 세계 경제가 지난 10년간의 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와 본격적으로 반등하던 시기였다. 중간적인 호황이에요. 중수준의 호황. 박근혜 정부가 담배세 인상, 세제 개편 등 그리고 공무원 연금 경우도 조금 하고 욕먹는 정책을 추진하고 반도체를 비롯해 기업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덕에 나라 국간이 어느 때보다 풍족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202조였던 국세 수입이 2018년에는 300조에도 늘었다. 50%가 늘어버려요. 그죠? 반도체 호황. 그리고 아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예산을 여자의 섬세성으로 빠져나갈 돈은 어떻게든 아꼈다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요컨대 국민이 최순실에게 빼앗아 건네준 밥솥을 문 대통령이 열었더니 흰 쌀밥만 그득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밥을 지어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었고 어렵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을 할 기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충분히 있었다. 기득권 세력을 설득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기반을 마련해야 했고 노동시장을 기획해서 기업이 부담 없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각종 연금을 개혁하는 일을 해야 됐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니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가 밥을 지은 양 여기저기 퍼주며 생색을 냈다. 이 밥을 누가 지었어요? 이명박이 다 지어놨죠? 이명박이 때. 응? 집권 전반점을 돌아오자 현재 화수분 같은 줄 알았던 밥솥은 바닥을 드러냈고 반도체왕이 끝났고 작년 세금은 목표했던 것보다 1조 3천억이 덜 거쳤다. 기업 실적의 감소가 본격 반영되고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어 올해 세수는 더 심각할 것이다. 심각할 거예요. 올해 보세요. 그래도 한번 커진 씀씀이는 줄일 수 없어서 이미 60조 원, 올해 예산 60조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외국에서 빌려오기로 했고 아마 총선 때쯤이면 땡땡 역병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 진작을 위해 추경이 불가하다며 마이너스 카드를 끌겠다고 정치 승동을 할 게 뻔하다. 지가 잘못했으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하던 지지율은 40% 떨어졌다. 이 40%가 아니에요. 여기 10% 빼면 된다 그랬죠, 제가. 그죠? 문재인 지지층 좌파들의 결집이 5%고, 그 다음 5%는 전체 국민 여론이 반대 안 되기 때문에 반영 5%. 그래서 지금 30%대라고 보시면 돼요. 30% 떨어뜨려 이제는 뭘 해보려 해도 지지자보다 반대가 더 많아졌다. 문재인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퇴임 후에는 조용히 잊혀지고 싶다 했지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문 대통령도 훗날 대통령과 밥솥 농담에 한 줄 추가될 것이다. 무슨 말로 되느냐? 밥을 배 터지게 처먹고 지 혼자 처먹고 밥통을 박살낸 후에 밥통을 박살낸 다음에 이제 모두가 공평해졌다. 밥 없다. 전부 다 굶어라. 공평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할 것이다. 고고티브는 이보다 훨씬 더 지독한 말을 쓰죠. 오늘은 칼럼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기분도 주말이고 야권 통합이 시작됐으므로 일단은 기분도 좋고 해서 좀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티브의 여명이었습니다.